네, 영문고 그 중간고사 분석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 이번에 24학년도 1학기 영문고 중간고사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두 번째는 주요 문항,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었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총평입니다. 우리 이번 중간고사 특징은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객관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었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담은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술형을 안 푼다는 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객관식만 풀었을 땐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서술형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풀어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꼼꼼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출제 요소, 평가 요소를 좀 놓쳐서 작성하게 되면 또 부분 점수가 감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적었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졌을 때의 시험의 특징은 아무래도 시험에서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충분히 변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을 주기 위해서 일부 헷갈리는 선지를 배치를 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 몇 문항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선지가 많았다,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있었다면 과거에 역대 이제 영어 기출을 봤을 때 그렇게 헷갈릴 만한 문제는 많이 없었거든요. 서술형에서 충분히 변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변별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 범위를 잠깐 보면요, 시험 범위가 크게 문학하고 문법 두 파트였습니다. 영문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문학에서 뭐 고전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 수필이 들어갔는데, 현대 수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이 또 활용된 그런 작품이 또 사용돼서 아이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서 좀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동 표현이라든가 뭐 시간 표현, 그다음에 뭐 인용 표현, 이런 다양한 문장에서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문법이 들어갔고, 여기서는 굉장히 출제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선 문학보다는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험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객관식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변별을 주기 위한 헷갈리는 선지들이 등장했었다. 그래서 대충 자습서만 보고 대충 평가 문제집만 보고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서 공부할 때는 편했으나 막상 시험을 보면 어려웠을 것이다. 왜?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인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한 작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그 작품을 다 읽어보고 옆에 교과서 옆에 날개에 나와 있는 어휘 플러스 애들이 모를 만한 어휘를 일단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정리해서 다 미리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휘를 먼저 정리하고 수업을 했다는 게 특징이었고, 이번에 어휘 문제가 그래서 출제가 됐고 제가 정리했던 거에서 실제로 어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변별을 주기 위한 문제 중에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또 열심히 교과서만 또 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만 또 문제를 냈을 때는 변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낯선 외부 작품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국어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전 시가가 선택지 5개 또 외부 시가로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요소들이 이번에 시험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교과서 본문을 보면 예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예시만 갖고 공부했을 때는 다양한 사례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교과서에 없는 다양한 예시를 보기에 던져줌으로써 학생들의 응용 능력을 물어볼 수 있는, 왜냐면 문법은 응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교과서를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문법적인 것도 낯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 아이들, 저와 그래도 한 달 넘게 같이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와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영문고 1학년 이번에 아이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사실 3월 달에 들어왔었는데 성적이 낮은 친구도 들어왔었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옆에도 대답하고 그 옆에도 대답하니까 얘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겠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 친구 성적이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만족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50% 이상이 1, 2등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만 갖고는 사실 등급이 최종 등급이 매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한 90점대 중반에서 초중반에서 1등급이 형성된 것 같고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 이쯤에서 2등급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중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이상적인 목표잖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 기준에서는 사실 성적이 높진 않은데 본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자신감을 얻어서 벌써부터 기말고사 열심히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대폭 상승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 제공했던 자료라든가 특히나 이제 마지막 직전 보충 때 제가 한판 정리라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해서 나눠줬거든요. 제 수업의 특징이 사실 매주 누적해서 복습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면으로 테스트를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클리닉으로 오면 제가 이제 1:1 구두 테스트를 많이 실시하거든요. 애들이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할 수 있으면 사실 시험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많이 출제 포인트가 적중돼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좀 수월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스캔해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문제 이제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준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적으로 감상할 건지 외적으로 감상할 건지에 대한 문항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작품 자체만 분석하는 연습만 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이 선택지를 보면 알겠지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작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만 이걸 외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것이냐 내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실제로 저희가 수업 때도 저희가 알려줬었고 그 다음에 내신 수업 때 말고도 저희가 정규 수업 때 문학 수업 때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한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의 외부 지문, 고전 시가가 5개가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지주와 절개와 관련된 외부 시가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론 당연히 내신 대비 때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번 시험을 보고 느꼈던 건 내신 대비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초반에는 수능 수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하고 고전시가 어휘를 좀 많이 외웠었고 실제로 고전시가 많이 작품 내용 정리도 했었었고 근데 그때 배웠던 게 애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내신 대비 한 달, 뭐 6주, 7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 평소에 모의고사 수업, 저하고 같이 하는 수능 수업을 좀 열심히 대비한다면 이렇게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 시를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문제였는데요. 한자성어 문제가 있었고 또 어휘 문제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어휘라든가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강사인 제 입장에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줬었고 예측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은 모든 문항에 다 보기가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딸려 있었다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예문을 보기에 실어놓고 네가 배운 이론을 이 예문에 적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문제가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동 표현이 뭔지, 뭐 인용 표현이 뭔지, 시제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뭔지 라는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어야 됐고 저는 이제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예문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줬었고 그거 외에 중요한 또 출제 포인트들이 담겨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또
예문들을 또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낯선 예문을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문장을 달달달달,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에 고득점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이론을 배우고 그거를 응용하는 능력을 체화함으로써 낯선 작품, 낯선 예시가 나와도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평소에 해놔야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라고 보시면요. 간단하게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물론 낯선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역대 계속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한 거를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휘 문제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근데 그런 어휘 문제를 너무 당연해서 보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틀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당연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고, 플러스 그 교과서에 없는 내용, 자습서에 없는 내용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제공해 주는 게 학원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과서 비중 최대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객관식만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기말고사는 제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서 서술형이 출제될지 안 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대로 객관식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또 헷갈리는 선지, 또 변별을 주는 선택지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때는 꼼꼼하게 해석지를 끊어서 읽는 연습. 이것도 평소에 사실 수능 수업 때 저희가 계속 연습하거든요. 선지를 다 촘촘하게 끊어서 하나하나를 더 확인하는 연습을 제가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어는 최대한 국어는 이제 습관과 관련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대충대충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선지는 최대한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변별을 위한 낯선 문제, 외부 지문이라든가 수능형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실제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길러야 진짜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평소 수능 수업 플러스 내신 수업에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외부 지문 자료를 좀 제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문법 범위가 아마 음운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과 같은 좀 어려운 파트, 방대한 파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예시라든가 아니면 사례가 좀 더 다양하게 낯선 예시와 낯선 사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일단 당연히 기본적인 공식이나 원리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낯선 예문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은 크게 정규 수업과 클리닉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저희가 4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정규 수업 때는 제가 최대한 진도를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데 좀 급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을 빨리 끝내고 나머지 뒷시간에는 또 확인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규 수업만으로는 사실 학생들의 그날 배운 내용이 모두 다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이들을 클리닉을 부릅니다. 이번에 영문고 1학년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주 클리닉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도 나머지 애들이 다 오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얘네가 클리닉으로 와도 동시간대 비슷한 시간대 많이 와서 제가 영문고 애들만 따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가 실제로 1대1로 확인을 하고요. 1대1로 질문을 하고요.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제가 좀 촘촘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요걸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매주 복수 테스트 진행하고요. 어느 정도 시험 범위 진도가 나가면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또 시험지를 자체 제작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부모님들께 문자로 성적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규 수업만으로 부족하다, 클리닉 한 번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클리닉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 외에 그런 추가적인 시간을 더 활용해서 자기한테 부족한 면을 최대한 채울 수 있게 학습 관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문고 국어 설명회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문법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본격적인 내신을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문법은 이미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를. 그래서 최대한 문법은 2바퀴 이상, 3바퀴 이상을 돌려주는 게 목표거든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이 돼야 응용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신 전까지 최대한 1바퀴를 빨리 돌리고 내신이 들어가면 또 1바퀴, 그 다음에 또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면 2바퀴까지 돌려서 최대한 복습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